일단 수사 절차를 저희가 순서대로 흐름을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사 절차라는 게 흐름대로 가다가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는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변호사들 역시 긴장하는 이 돌발 이벤트, 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일기 주영글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 이현 변호사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동안은 수사라는 게 사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사실은 수사가 계속된다고 해도 여러분 여전히 직장 다닐 수 있고 저희와 이제 변호사 상담할 때도 그냥 차 타고 오셔가지고 만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유치장에 구치소에 잡아놓고 수사를 하겠어. 라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아무리 검사님이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시민을 이제 잡아놓고 수사해도 되냐? 라고 해서 판사님이 한 번은 이 영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심사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장실질심사.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정확한 명칭은 뭐죠? 실제 이름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입니다. 저희 돌발 질문에 이렇게 변호사들이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해요. 이게 왜 저희가 돌발 상황이라고 하냐면은 이 영장실질이라는 것이 금방 잡혀요. 저희도 몰라요. 저희 변호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오후 정도에 변호사들이 그래서 사실 영장 친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보통 금요일에 치고 나면 토요일에 잡히거든요. 소중한 이 주말이 날아가거나 어쨌든 하고 있던 나의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바로 이제 의견서 쓰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내일 그렇죠. 영장 실질 이거 잡혔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꼭 그리고 저녁에 연락 와서 저녁에 연락 와.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물론 이제 그거를 받는 이제 의뢰인 여러분도 청천벽력이시겠지만 저희도 비상한 걸립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당하면 제가 변호사지만 선임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제 자료가 없잖아요. 수사 단계니까. 이게 영장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아직 재판이 시작이 안 된 상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휙 뜨는 돌발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록을 우리가 전혀 들고 있지 않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영장 청구서를 일단 열람 등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내일 아침에 해야 되는데 지금 청구해봤자 그 변호사 사무실 팩스로만 어떻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저 혼자 진행하긴 너무 어렵고 그거를 당장 받아서 저 혼자는 도저히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두세 명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의뢰인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새벽에야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요게 하나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연기가 됩니다. 이것도. 이미 이제 체포된 피의자한테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체포는 안 되고 이제 밖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포 안 된 경우에는 연기를 한 며칠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3일 정도는 해주는 것 같은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3일이라는 게 준비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아침 시험인 거랑 3일 있다 시험인 거랑 느낌이 어때요?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다른데. 지금 내일 아침에 시험이면 공부도 안 돼. 그래서 한 2, 3일의 시간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영장 청구가 됐어요. 영장 실질 심사가 잡혔어요. 이제 뭐 준비해야 되죠? 일단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내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백을 할 사건인지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들이 있어요.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결국은 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일단 있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뭐 주거가 일정한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범죄의 상당성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영장 청구서 복사해온 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바로바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혐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들어오면은 지금 다들 반사적으로 그 생각 거야. 뭐 할 거예요. 도주 우려 없다,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거는 구속 사유예요.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 그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구속의 필요성 이전에
이 범죄 혐의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은 다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바로 지난주에 50억대 횡령 사건을 제가 맡아서 구속영장 기각을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걸로 어필해서 영장 기각을 받아낸 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혐의가 없다. 이분은 결백하다. 이거를 처음부터 들고 들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영장을 청구하신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은 조금 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일단 아유 저 도망 안 갑니다. 이것만 어필하니까. 근데 저희는 원리 원칙대로 처음부터 그거부터 파고든 거죠. 뭐 이런 범죄가 있다 치자. 횡령을 했다고 그게 과연 입증이 되느냐. 횡령을 했다면 횡령을 할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횡령 뭐 이 돈이 비는 사실 뭐 그거는 검사님이 열심히 수사했으니까 인정하겠다. 근데 그렇게 큰 돈이 겼으면 이 사람이 그 중에 이득을 챙겼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범죄의 동기 아니냐. 내가 이득이 되지 않는데 수십억대 횡령을 누가 하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제시했을 때 수사기관이 제시를 못했고 거기서 신문의 판도가 흔들려서 그날 밤에 극적으로 이제 영장 기각을 저희가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한번 찔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영장심사에서는 혐의의 상당성. 특히 범죄 혐의가 좀 무겁다. 방금 같은 경우도 50억 횡령 사건이었거든. 그런 경우에는 혐의의 상당성을 안 다투고 뭐 도주 우려 이런 걸 다퉈봤자 판사 생각은 이거죠. 50억 유죄 나면 도망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게 돼요. 이 사람이 실제로는 본인이 무죄인데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나 그냥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해가지고 그 영장 좀 기각시킬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석대로 그냥 본인의 범죄가 무죄라는 걸 어필을 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다. 이런 혐의의 상당성 부분을 한 차례 다투고 나면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자, 이 혐의가 있든 없든 그러면 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꼭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구속 수사의 필요성.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오는 그런 단계가 나와요. 가족들이랑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일단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에 보면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이 공간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었다는 그 증명이 객관적으로 되잖아요. 그런 자료도 내게 되고 이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은근히 중요한 게 뭐 월세로 다달이 내는 거면 언제든지 집 정리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유동성이 있으니까 한 20억짜리 자가야. 그러면 이거 뭐 쉽게 팔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20억 두고 도망가겠어요? 이게 또 통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내가 겨우 이 사건 때문에 도망가겠냐. 나는 이거 차라리 처벌받고 당당하게 앞으로 살아갈 생각이다. 이거를 어필하는 것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새는 또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많이 이제 적시를 하잖아요. 구속 사유로. 근데 요새는 뭔가 체포되거나 뭐 문제 생기면 일단 휴대폰부터 뺏어가지고 다 포렌식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증거를 제가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게 모든 걸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멸하려고 해도 인멸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물증 말고 그럼 물증은 뺏겼지만 너가 옆에 있는 공범들이랑 입 맞출 수 있잖아. 말 맞출 수 있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여기 카톡이 다 있다니까요. 얘네들이랑 주고받은 카톡을 다 가져가셨어요. 제가 이거랑 어떻게 뭐 반대되는 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카톡 내용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증거인멸의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변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자백한 사건인 경우에는 어필하기가 좋죠. 내가 인정한 마당에 뭐 인멸을 하겠냐. 그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 털어갔다. 객관적인 거 다 가져가서 인멸할 것도 더 이상 없다. 공범들 진술도 이미 사실은 대부분은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장이 청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이 진술 다 받아놨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인멸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제 주로 오전에 합니다. 판사님이 이제 불러다가 이래저래 물어보고 유치장 어디 구치소인데 가거나 일단 그날은 판사님이 그날 보통 저녁쯤에 나오죠. 저녁쯤에 결정이 오는데
경험상 수사관이 전화를 한다. 보통 구속입니다. 약간 신이 나서 전화를 해요. 아이고 변호사님 구속됐습니다. 왜냐면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의뢰인이 전화가 왔다. 그러면 나온 거야.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저희랑 같이 밖에서 기다리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구속영장이라는 게 실행되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신문을 받고 나면은 저와 의뢰인이 잠깐 빠이빠이를 해요. 정말 슬픈 빠이빠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담배를 한 대 피우게 해드리거든요. 그때 정말 담배를 정말 처절하게 빨아들이시죠. 이렇게. 보통 2대 정도 피셔. 한 대 더 펴도 되냐. 그때는 수사관이 꼭 2대 피게 해줍니다. 아유 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정말 피시고 정말 그 구치소 앞에서 저와 이제 눈물의 빠이빠이를 한번 하시고 그분도 이제 안에서 피 말리시겠지만 저희도 그날 밤까지는 변호사들도 진짜 힘들어요. 맞아, 밤 늦게 나올 때가 많아서 계속 마음 졸이면서 있죠. 뭐 다른 거는 저희가 유튜브 하면서 이거 변호사 선임하세요 은근히 말하다가도 뭐 혼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영장은 아니에요. 영장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변호사 본인도 무조건 변호사 쓸걸요. 이건 혼자서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24시간 안에 이걸 대비한다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혼자서 준비하시면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해주셔. 그러니까 재판 10분 전에 처음 보는 거야. 뭐 혹시 오늘 할 말 있냐 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언제든 뭐 수사를 받다가 어느 순간 예측하지 못하는 지점에 한 번 등장할 수 있는 암초 같은 것이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평소에 변호사와 충분히 라포를 쌓아놓고 변호사에게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고 웬만하면 선임할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변호사에게 2가지 정도는 체크해주면 좋다는 거죠. 첫 번째, 절차상으로 혹시 연기를 한 번이라도 신청이라도 해볼 수 없을까요? 그리고 무죄를 다퉈야 될 사건이라면 제 혐의의 상당성을 한번 부인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2가지를 절차와 내용에서 한 가지씩 체크하시면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